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35도를 찍는 무더운 여름. 이런 약 어디 없나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혜진 약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약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반 의약품 시장이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이 인사돌 플러스의 제네릭 이야기입니다. 네. 시장에서 830억 원 정도의 시장을 되게 형성하고 있는 큰 제품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약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의약품이 그리고 다수의 제네릭이 나오는 경우는 경쟁 구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팔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약간의 차이점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더 바랄 게 없겠지만, 비슷하게 같은 성분이거나 해도 각 회사별로 다른 이제 컨셉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점은 사실 없습니다. 포장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사돌 플러스의 두 성분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약사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나오는 인사돌 플러스 제네릭의 네. 성과가 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그 잇몸 시장을 잡고 있던 두 가지 쌍두마차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네릭이 보통 이가탄 제네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10T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큰 단위의 포장 단위까지 그쪽으로 훨씬 더 편중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약간 이제 약국에서 밀려났죠. 본 제품, 오리지널 제품이 밀려나게 되면서 제네릭도 좀 주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돌 같은 경우에도 그 고유 성분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호박산이라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복합제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 소비자의 어떤 픽하는 빈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약사님들도 많이 권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제네릭이 나오게 되면은 뭔가 요렇게만 팔던 시장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면서 좀 경쟁 구도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이번에 출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곳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이제 대형 제약사도 좀 있는데, 사실 업계 관계자분들은 많이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회사의 이미지, 혹은 이 인사돌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이미지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약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적 우위 혹은 소비자의 호감을 결정짓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사돌 플러스의 제네릭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인사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효능 효과적인 면에서 뭔가 이렇게 좋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 왔고, 약사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권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지정하거나 픽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 제품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냐를 결정짓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요인 중에 딱 두 가지가 바로 브랜드 네이밍,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냐, 그리고 얼마에 지금 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 입장에서는 같은 효능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나와주길 바라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저렴했을 때 소비자들도 좀 더 심리적으로 좀 구매에 대한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많은 회사들도, 출시를 결정한 회사들도 그래도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진입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제품을 저희가 좀 얘기 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엄청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지금 아까 이렇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장 내에서 규모가 830억 원 규모거든요. 그 중에서 500억 원이 넘는 수, 그리고 거의 300억 원에 가까운 수가 두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제품들의 빈도가 채 1%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더욱이 한 최근 10년간 이 정도 큰 제품이, 이 정도 큰 덩어리의 일반 의약품 시장이 제네릭 격돌이 붙은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네릭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돌려지는 품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 비해서 지명으로 사시는 빈도보다도
아, 그거랑 같은 성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라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었고요. 예, 지금 제품들의 경쟁이 이제 막 불붙으려는 찰나입니다. 향후에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제품이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오리지널 제품이 경쟁에서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도 기대해 볼 만한 듯합니다. 일반 의약품의 경쟁이란 게 워낙 이렇게 사실 흔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만큼 또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들이 약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의 이론력 어디 없나 사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만, 우리 예, 편집하시는 기자님이 너무 힘드시다고 늘 저희들이 좀 말이 많죠, 항상. 저희가 대본은 없습니다만 항상 이게 좀 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좀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약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